안녕하세요. 김광산의 찐국TV 김광산 변호사입니다. 지난 6일 날에요. 서울 강남역에 있는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명문대 출신의 어떤 의대생이 구속됐었는데 그 뒤로 또 새로운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처음부터 의대생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게 아니었나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 의대생이 살해를 했기 때문에 그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이 의대생이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서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민이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투신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의심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의대생 최 씨를 체포한 게 아니라 구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은 이 최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구조하러 갔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범행이 발각된 것인가요? 일단 이 의대생 최 씨를 구조하러 갔을 때 그 피해자 시신이 그곳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거죠.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했고, 그런데 이제 최 씨가 또 범행 후에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구조하러 갔는데 혈흔이 흉기로 굉장히 급소를 한 20분 이상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피가 튀었을 거고, 그럼 이 옷에 혈흔이 묻었을 건데, 근데 이 본인이 이 혈흔이 묻은 옷을 벗고 미리 준비한 옷으로 환복을 했다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이 혈흔이 묻은 옷을 가방에 보관했다는 거죠. 그래서 혈흔이 묻은 옷은 가방에 있고 이 가방을 거기다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데려와서 조사를 하는데 계속 침묵을 지키니까 부모가 설득을 한 거죠.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가방에 약이 들었다. 그래서 이거 약간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측해보면 아마 정신과 관련된 약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본인의 어떤 지병과 관련된 약을 먹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약을 먹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가방에 약이 들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가방을 찾으러 현장에 가서 본 거죠. 그런데 구조를 한 지점으로부터 떨어진 사각지대에 시신, 그리고 혈흔이 묻은, 시신은 피해자 시신이죠. 혈흔이 묻은 옷, 흉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의대생을 구조했을 때부터 시간이 90분, 1시간 반 정도 이제 늦게 발견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최 씨가 미리 살해를 하게 되면 피가 자기 몸에 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감추려고 옷을 준비한 걸로밖에 볼 수가 없고, 개입된 범행일 뿐만 아니라 좀 완전 범죄를 생각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찰은 이제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을 해서 일단 면담에서 조사하고요. 과연 범죄 배경이 무엇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코패스에 해당되는지를 검사할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지난달에 팔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던데요. 지난달에요, 오른팔 부상으로 이 피해자가 입원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병원에 갔는데 지인 얘기에 의하면 두서없이 말하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한 상태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오른팔 다친 것도 이 최 씨가 폭행을 해서 다친 게 아니냐, 관련성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대부분이요,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최 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 게 아니고 아마 이전부터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해서 폭행이 시작될 수도 있고, 아니 계속적으로 터프하면서 거칠으면서 폭행을 하니까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살해를 하는 그런 행위가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항상 전조가 있고 그 전에 수없이 그보다도 경미한 폭행이 이루어지고 상습적으로 반복이 되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엄청난 강력범죄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이런 게 시작이 되었을 때 그때 경찰을 신고하고 격리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의대생이고 명문대생 다니니까
헤어지자고 하고 잘 구슬리면 끝나겠지 이렇게 이제 오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런 화를 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이 최소 138명이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작년만 기준으로 하니까 2.7일 만에 이제 한 명씩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교제된 관계에서 교제를 하다가 남성으로부터 피해를 당해서 숨진 여성이 배우자 관계에서는 79건이나 되고요. 동거를 했다랄지 그다음에 데이트로 사귀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49건. 그리고 사귀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막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이루어진 살인 사건이 10건. 이제 합쳐서 138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스토킹 범죄랄지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교제 폭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이 제도의 시스템이 좀 미비하다고 봅니다. 해외 뭐 독일이랄지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데는 이제 폭력 피해자를 가정 폭력 피해자와 동인 선상에 두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고 초동부터 바로 이제 법적인 시스템이 작동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뭐 데이트 폭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법과 관련된 이제 킥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뭐 교제 폭력이라는 그런 공식계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대책을 논의하고 또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